그래서 이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이렇게 꽃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고 전정을 하셔야지 좀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블루베리 나무를 유인해서 원래 블루베리를 키우는 건 키우는 작물은 아닙니다. 절단이 아니라 복잡하면 솎아내는 정정으로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꽃눈 옆에 이제 다시 작은 꽃눈들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품성이 안 돼요. 나중에 꽃 피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끝에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정보하면 여기 하나 정도만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시면 이 두 개 놔두면 여기 최상품 블루베리 나오죠. 그러면 이거 지금 시트나 묘목인데 그 전지전정할 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직접적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동계전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하계전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건 식재한 지가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반 다른 농가들이 식재한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년 이상 빠르다고 볼 정도로 나무는 많이 커 있죠.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이제 어떻든 이게 결과지나 이 지금 주축지에서 결과 모지가 나와 있고 결과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남부종이다 보니까 낙엽이 안 되고 지금 아직도 잎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잎은 이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올해 수확량을 최소한 여기서도 1kg 이상 1.5kg 정도까지는 딸 수 있거든요. 벌써 꽃내내 화분하고 이렇게 다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 이제 지난해 조금 열매를 달렸던 연약한 가지들, 이런 가지들 정리하고, 이 위쪽에 이제 튼실한 가지들에서 나온 꽃눈들의 올해는 이제 여기 열매 달리면 어떻든 최소한 상품, 좋은 열매들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쪽은 복잡하지 않은데 좀 중하단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가지들이 굉장히 가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정이라는 게 기준점이 이게 약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이게 전정하는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저렇게 자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고, 어떻든 이게 나무를 잘랐을 때 나중에 햇빛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그리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인가,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보시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괄적으로 아래는 약하기 때문에 다 없애고 위에 위주로 또 이렇게 가지를 남겨놓으신 분도 많은데, 그건 이제 너무 한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는 열간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때 이게 통로 부분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이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측면에 파이프 지주를 세우고 와이어로 해서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축지를 발생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타리 전정식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이게 쭉 잘라서 이제 이게 하계전 때 이렇게 결과지를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설에서는 노지하고 환경이 틀립니다. 시설에서는 이제 통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안쳐지게 이렇게 와이어줄을 해 놓으면 이 전정할 때도 열매 달리는 부위가 위에서만 이렇게 국한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달리는 공간들을 더 늘릴 수 있죠. 일률적으로 많은 분들은 위에다만 이렇게 좋은 결과지 판다 이런 데만 착과를 시키는데 꼭 그게 하지 않고 측면에 나오는 결과지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정을 할 때도 주축지가 아직은 이제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확보가 되면 가운데 한 4개 정도는 2단 형태로 가지고 여름에 하계 전정할 때도 약간 계단 형태로 20cm, 30cm 정도 두면 열매 달리는 공간들이 훨씬 더 확보가 되어지고 더 품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전정 시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가지 마른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절단하고 나서 이게 가지가 말라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겨울 전에 너무 춥기 전에 일찍 전정하는 게 주의해야 될 하나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잘라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내야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아래부터 일단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잔가지들 지금 보면 이제 꽃눈도 없어요. 자, 여기 약간 이제 결과 모지 주축지가 지금 여기인데 좀 얽혀 있죠. 근데 얽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축지를 없애는 게 바람직한가?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 주축지가 있고 여기 아래 주축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20cm 이상 되는 이제 긴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결과지들은 좋은 결과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지 정도 되는 것을 한 2개 정도씩 여기 보면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꽃눈이 보면 여러 개 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꽃눈을 제거를 해주는데 적화 작업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 정도 길이어도 꽃눈을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신첼라의 품종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스타나 인디고는 이 꽃눈 하나에서 보통 7개, 10개 이렇게 이제 열매가 꽃이 펴서 열매가 달릴 수 있지만 신첼라는 이 꽃눈 하나에서 착과량이 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형벌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꽃눈 개수를 조금 더 놔두는 게 필요합니다. 뭐 결과지 하나에 뭐 2눈 전정이 아니라 3눈, 4눈 정도 거의 한 2배 정도는 더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복잡한 가지들을 정리를 하시고 너무 내부에 이제 그늘져 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가지가 말라 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밀식 재배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밀식 재배에서 그늘지면 가지들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그늘져 가지고 너무 이제 있는 것들 제거하시고 그래서 이 가지에서는 2개 정도 놔두시고 꽃눈은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 가장 튼실한 가지 하나만 놔두고 정리를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이 굵은 가지에서 조금 굵은 가지에서 2가지 정도 여기 아래에 이제 긴 가지 있고 한데 아니면 하나 정도만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그리고 여기 가지 있는데 돌아서 지난번에 여기서 작년에 열매를 달렸거든요. 그 전년도에 열매 달린 가지는 거의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지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개 긴 가지들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너무 처진 가지는 그건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좀 길게 나와 있으면서 쓸만한 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놔두고 일단 정리를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단 꽃눈이 많죠. 여기도 보면 꽃눈이 둘, 넷, 6개 와 있어요. 꽃눈이 6개 와 있으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꽃을 제거해 줄 수도 있고 꽃을 제거하는 작업이 힘들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달리면 이 저장된 양분을 이렇게 소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계 전정할 때 6개에서 3개 정도만 놔두고 이렇게 미리 잘라주면 나중에 이제 적화 작업 그런 일선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복잡한 가지들 여기도 보면 이제 등면에 이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 보통 토경 재배할 때는 땅에서는 이게 닿게 되면 땅에 열매가 닿으면 성품성이 떨어지고 벌레들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분 재배이기 때문에 처져도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도 얼마든지 열매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고 약한 가지들 제거하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튼실한 가지 여기는 이제 밑으로 처졌으니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짧은 가지, 가늘고 약한 가지. 그리고 이 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하면 이 가지도 열매를 달릴 수 있어요. 보셔가지고 보면 이제 가지가 좀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짧은 것들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꽃눈만 이렇게 생식생장이 돼서 너무 많이 와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부에 너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부에 있는 가지는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풍 통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서 봤을 때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나중에 열매 따기도 힘들고 하니까 내부에 들어와서 안에 얽혀 있는 가지들은 여기서 보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에도 좀 깔끔해지고 밑에 잘 자란 가지 그리고 이것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지들은 가능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특히 가는 가지들 위주로 했으면 대략 안에가 정리가 되겠죠. 여기도 이 가지가 있는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결과지 있으면 위에 좋은 결과지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가지들은 꽃눈의 충실도도 떨어지고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여기에 꽃눈이 좀 좋은 게 있긴 해서 뭐 하면 농가 입장을 무조건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놔둬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한 가지 제거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에 이제 복잡한 가지들, 그리고 전년도에 달렸던 가지. 여기도 지금 전년도에 열매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 주축지가 상당히 다른 주축지보다는 새로운 가지들, 좋은 가지가 발생이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나서 첫 해에는 지나치게 달리시면 안 돼. 첫 해에 욕심을 부리시고 지나치게 달리면 나무 자체에 훨씬 더 쇠약해집니다.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긴 가지 있고 한데 기존에 달렸던 이렇게 보시면 짧게 이렇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 차라리 정리를 하고, 여기도 지금 튼실한 가지가 이거 2개 보이죠? 그러면 약한 가지. 이쪽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에 보통 보면 다 제거를 하거든요. 제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이왕이면 조금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면 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 가지 있으면 이쪽 가지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튼실한 가지, 이게 좀 제일 튼실해 보이네요. 그래서 튼실한 가지 놔두고 너무 이제 가는 가지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가지에도 보시면 보통은 이게 햇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따시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좀 튼실해 보이는 이 가지,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잘라 볼까요? 줄기는 작은데 너무 많이 달리면 여기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놔두면 이 정도? 여기 가지에서는 지금 이 가지 놔두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적정하게 결과 모지, 이게 지금 결관인데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는 2개 내지 3개, 많으면 2개 내지 3개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보시고. 그래서 여기도 좀 3개가 많다 그러면 2개 정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상호 겹치죠. 이렇게 겹친 가지들 정리하시고. 어떻든 이제 지금 절단 전정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꽃눈을 보시면 어떻든 꽃눈이 지금 4개, 5개씩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나중에 일단은 큰 가지 위주로 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꽃눈을 보고 꽃눈 수를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꽃눈이 3개, 6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개화 시기는 끝이 더 빨라요. 이 끝에서부터 먼저 꽃이 피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조기 생산을 하려면 끝에 있는 눈을 놔두고 무조건 절단 전정을 해서 끝을 날려버리면 좋은 꽃눈이 어떻게 보면 충실한 꽃눈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차라리 이 아래에 있는 꽃눈을 손으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굳이 꼭 절단을 해서 이게 여기서 2개를 3개 이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본인들이 좀 고민을 해서 자기한테 적정한 방법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복잡한 가지, 아래 처진 가지 잘라주시면 크게 아래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됐죠? 여기가 정리 안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쉽게 일을 하면 제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여기 공간이 있는데 뭐 조금 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존에 여기도 이제 지난해 열매를 달렸는데 처지고 안 좋은 쪽, 그리고 약간 병해충 부위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자, 이게 좀 약하죠? 여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가지들은 정리를 하시고, 적어도 볼펜신 굵기 정도 되는 정도의 결과지 굵기를 결과지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쪽으로 빼내시면 돼. 굳이 자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시면 돼. 무조건 이게 자르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결과지를 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도 이 결과 모지에서 지금 2개, 그리고 이 가는 가지까지 하면 3개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제일 약한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내부 좀 복잡한 가지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주축지와 같은 좀 강한 줄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약하죠. 이것도 약하고, 여기는 강한데 여기서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약한 게 2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가지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씩만, 여기서도 이렇게 2개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튼실한 걸 놔두시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약한 부분 정리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가 2개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걸 하나를 자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꽃눈이, 자, 꽃눈이 보면 4개 있거든요. 일반 이제 길이가 뭐 한 뼘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일반 품종들 같은 경우는 보통 2개만 놔두고 그냥 잘라요. 2개만 쓴다고. 근데 나중에 벌을 투입을 해서 수정이 100% 이게 4개 꽃눈이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정 뭐하면 여기에서 꽃눈을 3개 정도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절단하지 말고 제일 끝에 있는 꽃눈이 충실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꽃눈 하나를 그냥 손으로 제거를 하시면 전정하는 효과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면 간격도 떨어지고 수확할 때도 물론 신실라는 용이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꽃눈과 꽃눈 간격 그런 건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품종에 따라 틀리긴 한데 가깝게 붙어 있으면 수확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착색 여부를 뒤에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까지 완전히 착색이 된 것을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평소는 이 정도 간격. 이왕이면 그 정도 간격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을 보니까 이쪽은 꽃눈이 딱 2개 있네요. 예,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하나를 날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서 이 2개 중에서 뭐 5개 정도 만약에 열매가 달린다 그러면 좋은 상품이 이 정도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다 없애서 이 결과 모지 이 아랫부분은 다 잎눈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꽃눈이 없거든요. 꽃눈은 여기만 있어요. 근데 선생님 모든 거의 가지들을 보면 여기 네. 끝에 쪽 이렇게 딱 2개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를 항상 이걸 이 정도면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 간격 떨어져 있으면 이건 큰 상관이 없다. 벌써 이 꽃눈의 충실도를 보세요. 여기는 이거보다 거의 1.5배 정도는 훨씬 더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결과 모지에서 이제 여러 개 결과지가 나와 있는데 벌써 보세요. 여기도 이제 꽃눈이 있지만 꽃눈이 하나, 2가지, 3개, 4개, 5개 결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연약하면서 꽃눈만 많이 와 있는 가지. 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자르고 자, 이 가지를 보시면 자, 잎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잎을 제거를 해 보니까 꽃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꽃눈 2개가 있기 때문에 뭐 하시면 여기서 자르셔도 돼요. 이 아래 꽃눈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놔두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많을 수는 있지만 여기도 꽃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꽃눈이 있거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꽃눈이 지금 많이 와 있죠. 꽃눈이 여기도 지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계 전장할 때 어느 정도는 잘라주는 게 일손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꽃눈이 여기 3개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럼 미리 잘라주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작업에 도움은 되죠. 불필요한 양분을 좀 손실을 막아주는 거. 여기는 여기까지는 꽃눈이 없고 이 끝에 쪽에만 꽃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렇게 꽃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고 전정을 하셔야지 좀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이 하나의 결과 모지에서 지금 결과지가 하나, 둘, 셋, 4개, 8개 있어요. 8개. 8개를 놔두면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너무 결과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결과지 두께를 보시고 또 상호 겹치는 정도를 보셔가지고 좀 약한 거.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는 솎아내는 전정으로, 절단 전정이 아니라 솎아내는 전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꽃눈을 봐야 돼요. 무조건 자르시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에 꽃눈 와 있고 여기는 꽃눈이 안 보이네요. 이 가지는 꽃눈이 안 보여요. 여기는 꽃눈이 있고 여기도 꽃눈이 있고 제일 위에 가지도 보면 꽃눈이 안 보이죠. 이 가지를 한번 볼까요? 이 가지도 꽃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조건 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숙달이 되면 이제 금방 보이실 텐데 숙달이 안 되면 무조건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잎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자르면 올해 딸 열매 달 게 없잖아요. 자, 잎을 제거를 하고 보시면 꽃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꽃눈이 안 보여요. 여기도 가지는 굵은데 꽃눈이 없어요. 여기도 꽃눈이 없죠. 잎눈만 있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3개는 꽃눈이 있고 이쪽은 꽃눈이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자르면 잘못하면 열매 달릴까지가 없어지는 거 올해.
그래서 일단은 가지가 굵고 한데 3개 일단 꽂는 나와 있는 거 놔둬야겠죠. 방향이 물론 안쪽으로 돼 있지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3개 있는 꽃눈은 놔두고 너무 위로 올라간 게 꽃눈이 없으면 제거를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 가지 정도는 여기에 열매를 달릴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잎들이 나오므로 해서 이 열매의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줄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더 예비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열매는 이 3개만 달릴 거예요. 꽃눈 여기만 와 있으니까. 무조건 보고 자르시면 안 되고 꽃눈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자르셔야지. 좀 더 섬세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자란 가지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시비 관리할 때 질소질 비료를 9월달 이후부터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노지보다는 시설에서는 늦게 자란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늦게 자라긴 했지만 꽃눈이 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통통한 꽃눈, 그 전에 나왔던 꽃눈이 보이죠? 이제 이것을 차라리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꽃눈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쪽에도 꽃눈 하나 있는 것을 이 가지가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꽃눈을 더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한 것만 제거를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늦게 자란 가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아래가 꽃눈이 거의 없이 잎눈만 있네요. 그러면 여기 약한 거 제거하고 차라리 그냥 약하긴 합니다만은 놔두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꽃눈이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꽃눈이 지금 2개, 4개. 가지는 짧은데 꽃눈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소금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절단을 해서 날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인데 꽃눈은 다 와 있어요. 꽃눈은 다 와 있는데 이 가지는 길이가 짧고 꽃눈이 4개 있거든요. 여기도 다시 생장해서 꽃눈이 와 있고 그러면 가장 가는 가지 짧고 가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이 가지에 3개를 놔두기에는 조금 많아요. 3개를 놔두기에는 조금 많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해도 좀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생장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생장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꽃눈이 와 있고 2차 생장한 가지는 좀 약하기 때문에 3개에서 그냥 이 2개만 써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만 결과지를 남겨 놓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꽃눈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좀 줄이기도 하고 저장된 양분을 좀 소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뒤에 끝에 가는 가지 좀 통통한 데는 놔두고 가는 부위 정도는 일부 좀 절단을 해주시면 나중에 일을 조금 줄이면서도 좋은 품질의 열매를 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지금 잎 이렇게 다 훑어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이 잎은 지가 해야 될 그런 기능들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보면 잎 색깔도 날씨가 춥고 하니까 벌써 다 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쉽게 떨어져요. 예, 잎들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나왔던 잎들이 오히려 여기가 이제 병해충의 잠복초도 될 수 있고 올해 새로 나온 가지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자동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노지화가 틀려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결과지 길이가 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끝쪽에 다 꽃눈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의 특징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솎아주는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 모지가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 20cm, 40cm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건드리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여기 와서 자랐기 때문에 늦게 이제 자라면서 꽃눈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끝에는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거의 잎눈처럼 보이는데 또 블루베리는 우리가 키우다 보면 또 숨어있는 숨은 꽃눈들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놔둬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너무 늦게 자란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래에 꽃눈이 있고 여기 늦게 연약하게 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잘 자라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계 전정할 때 하계 전정하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만약에 여기 아래에서 잘라주고 한 번 더 받았으면 이제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는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도 지금 결과지가 2, 4, 6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한 거 제거하시고, 이 가지에서 약한 게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이 한 가지는 놔두고 제가 2개를 제거했으니까 4개가 남았죠. 그래서 4개가 있는데 어떻든 한 가지에 꽃눈이 2개, 눈에 보이는 게 3개, 3개, 2개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많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지를 하나 정도는 속아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지 굵기는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꽃눈의 충실도, 꽃눈 위치 보시고, 여기는 꽃눈이 2개, 3개 있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는 나중에 날리셔도 되고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솎아낼 수도 있지만 꽃눈 수를 조절하면 뭐 놔둬도 뭐 크게 무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전정할 경우에는 4개가 좀 많다고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제일 복잡하고 겹치는데, 그래서 가운데 하나 정도 빼주면 3개 정도 놔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많이 전정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르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보셔가지고 너무 이제 가늘고 짧은 것들, 여기 위에 결과지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 너무 짧은 것만 하나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약한 거 제거하시고 짧은 거 제거하시고, 여기서도 지금 이 아래로 쳐져 있지만 이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조건 이게 쳐져 있고 겹쳐 있다 해서 다 잘라버리면 생산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가지에서 가지 충실도는 좋잖아요. 좀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눈들이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눈 통통한 거 2개를 놔두고 여기 밑에 늦게 자란 가지, 여기 보시면 2차 생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자라고 나서 다시 생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꽃눈이 충실하게 통통하게 나와 있는데 늦게 자란 가지에서 꽃눈은 와 있지만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2개의 꽃눈을 놔두고 여기서 잘라서 여기 열매를 척과시키면 좀 좋은 열매가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이제 늦게 자란 가지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복잡한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가지상으로는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 자르거든요. 더 자르면 굳이 잘라야 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만 놔둬도 현재 잎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 잎이 떨어지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든 뭐 이 정도만 해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주에 최소한 올해 1kg 이상을 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결과지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화분 자체에서 금권이나 나무가 잘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열매를 충분히 키우고도 이 나무는 올해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시비 관리도 꾸준하게 해주면 어떻든 우리가 목표하는 그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블루베리는 그 유인은 따로 필요 없나요? 외국에서는 유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뭐 대면적 하는 데서 어떻게 뭐 유인 작업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작은 면적에서 집약적인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유인 재배를 하는데, 노지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인을 하려면 다시 이제 밖에다가 지주나 이런 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끈으로 묶어서 당겨야 되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일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에서는 아까 이제 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주를 설치를 하고 이게 와이어줄을 하기 때문에 끈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바깥으로 약간씩 유인해서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가지들이 어느 정도 좀 공간도 확보가 되고 햇빛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너무 유인해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축 처지고 하면 마찬가지인데, 축 처지면 득면에서 다시 이제 도장성 가지가 또 튀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축지나 이런 거 받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인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의 위치나 이런 걸 보고 가능하면 나무가 바깥으로 공간을 좀 빼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정 필요하면 약간의 유인을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유인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블루베리 나무를 유인해서 원래 블루베리를 키우는 작물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요시스들도 많이 보는데, 이런 이클립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좀 눕히면 조금 더 수확량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블루베리를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유인해서 이렇게 화분을 유도하는 작물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블루베리는 우리가 정부세성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생장을 해서 좋은 결과지를 받는 게 좋은 상품이 나오지. 지금 여기 아까 측면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가지도 보셨지만 이게 가지가 누워버리면 훨씬 더 결과지들이 빈약해져요. 약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그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나무의 이 클립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괜히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루베리 나무는 정부세성에 의해서 가지가 위로 잘 자라게 해서 좋은 결과지, 굵은 가지를 받는 게 품질이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대체적으로 스타도 이제 별로 뭐 전정할 게 많지는 않은데 위에는 거의 뭐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딱 결과지들만 나와 있는 형태.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꽃눈들이 다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정 서운하면 이거 하나 정도? 여기는 두 개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두 개는 좀 튼실하죠. 정 자른다면 이거 하나 정도. 자, 여기는 좀 더 굵은데 세 개 와 있죠. 세 개 다 놔둬도 상관없어요. 굳이 자르려고 생각. 이제 이 안에 있는 복잡한 가지, 이 내부에 있는 이 가지는 안에 있지만 나중에 열매 달면 축 처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굳이 아까운데 이거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 꽃눈 세 개 엄청 충실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꽃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꽃눈 옆에 이제 다시 작은 꽃눈들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꽃 피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끝에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정보하면 여기 하나 정도만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시면 이 두 개 놔두면 여기 최상품 블루베리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여기 내부에 안에 있는 거, 예, 나중에 따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약한 가지. 이 정도만 내부에 정리하면 안에 정리할 게 일단 없어요. 정리 끝. 간단하죠? 꽃은 있어도 이 가지는 좀 약하죠. 요 위에 있는 좋은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는 겹치기도 하고 하니까 제거를 해주고, 여기는 위에는 크게 건드릴 게 없고 이 아래만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꽃눈도 없이 아래로 너무 축 처져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가지 나중에 달려도 여기 아래 이렇게 닿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주축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쪽 가지들은 쓸 게 없고 이 두 가지는 1차 생장, 2차, 3차 생장까지 돼서 이제 열매가 끝에 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걸치면 열매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따를 수 있으면 놔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자른다면 이 두 가지 긴 거 놔두고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이 나무는 전정이 의외로 쉽죠. 블루베리 전정은 복숭아나 이런 전정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전정이에요. 블루베리 전정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선생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안에 좀 복잡하게 잎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중에 열매 달리면 옆으로 축축 처질 거예요. 지금은 복잡해져. 서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 근데 나중에 열매 달리면 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유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다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질 때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 몰려 있으면 그때 이제 약간 한쪽으로 이제 손으로 해서 유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나중에 수확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열매가 달리면 다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정 작업이 의외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거의 지난해 이게 좋은 주축지들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주축지들이 잘 나온 게 그만큼 비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시기에 맞게끔 잘 했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나중에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들 여기 보면 이제 딱 이 가지들이 안에 있잖아요. 이제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 가지들이나 안에 정리를 해주시면 별로 할 게 없죠. 그러면 거의 정리 끝. 한 다음에 뭐 한 5분도 안 걸리겠죠.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위에는 거의 다 꽃눈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하나의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는 2개 내지 3개 튼실한 걸로.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과지가 여러 개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결과지는 아주 좋은데 이 안에 있는 게 좀 약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안에 있는 것만 잘라주면 멋지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달려 있는 열매는 이제 최고의 열매가 달릴 수 있죠.
바꾸는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운데만 잘라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대부분 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솎아내는 전정으로 가셔야 돼요. 절단이 아니라 복잡하면 솎아내는 전정으로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숭아 전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전정은 복숭아에 비하면 아주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가운데를 휑하게 만들려고 얘기는 많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외국에 미국이나 캐나다 보시면 가운데를 휑하게 우리처럼 복숭아 2번 주지 이런 수형으로 키우는 경우가 없죠. 블루베리는 2번 주지가 아니라 주축지를 8개, 10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를 비워주는 경우도 없고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는 이렇게 항아리 형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형태지 이게 뭐 딱 이렇게 벌려주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접근을 달리 하셔야 돼요.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하고 수형 자체나 관리 방법이 틀리다.